먼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각도를 구해 나가면서 기역과 니은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34도라는 단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34도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각의 크기를 구해 나가야겠죠. 잘 보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요.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그 아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크기도 34도가 돼요.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는 바로 구하는 거를 아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죠. 도대체 어떤 각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너무 각이 많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요. 어려워하는 게요. 순서입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찾아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각이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전 단계를 거꾸로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먼저 기역부터 찾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이 기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하면은 기역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 합쳐서 180도니까 이 부분의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180도에서 34도를 빼주면 되겠죠? 180도에서 34도 빼기 34도 빼주면 112도. 이 부분이 112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부분은요. 직사각형의 일부분이니까 당연히 90도겠죠? 90도. 그러면 기역의 크기는 360도에서 이 세 각의 크기를 빼주면 되겠죠? 기역은 360도에서 90도 빼기 90도 빼기 112도. 그러면 68도. 이제 기역은 구해놨어요. 68도라고. 이제 우리 니은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역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해야 되는 그 방식을 알고 있는데요. 이 니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이 니은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도대체 어디를 이용해서 이 니은을 구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이 삼각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각의 크기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얘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도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원래의 위치였잖아요. 이 부분은 90도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의 크기도 90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의 크기를 구하려면은요, 이 각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각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이 평각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모르네요.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기역이 68도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180도에서 68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12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역시 이렇게 만나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에서 112도를 빼주면 68도. 다 왔죠? 이제 니은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180도에서 90도를 빼주고 68도를 빼주면 22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구하고 멈추어 버리는데 문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각도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대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역이 아까 68도, 니은이
22도였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차를 한번 구해보면은 68도에서 22도를 빼니까 46도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억각과 동의각의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기역과 니은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요. 역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억각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뭐가 억각이고 동의각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먼저 평행선을 길게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이 두 평행선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의 각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34도였으니까 이 부분도 34도이고 이 전체의 각은 이제 68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직선 따라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억각일까요? 바로 이쪽이 억각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역의 크기였잖아요. 따라서 기역은 68도와 억각이므로 동일한 68도이다. 아까 우리가 기역이 68도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나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억각을 이용해서 한 번의 기역의 크기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무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니은의 크기를 구할 때 우리 마지막에 이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의 각을 한 번 더 구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각을 구했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이 각의 크기가 68도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요, 역시 이 직선 따라 올라가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요, 바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즉 동의각입니다. 동의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68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제 니은의 크기는 마지막에 계산했던 거랑 동일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크기를 이용해서 180도에서 90도, 68도를 빼줘서 22도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크기가 68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동의각을 이용해서 별다른 계산 없이요. 그러니까 이 34도라는 단서로 지금 억각을 이용해서 기역의 크기를 한 번에 구하고, 그 다음에 동의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바로 니은의 크기를 구한다. 이렇게 단계가요,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이 억각 동의각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뭐 이렇게 구태여 돌아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컴팩트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상위 문제를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열심히 풀었는데 막판에 답이 틀릴 때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작은 연산 실수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실수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산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높을까요? 그만큼 단계가 효율적으로 축소될수록 문제에 대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어설프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요, 차라리 안 쓰는 것만 못합니다. 정확히 억각 동의각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추천하고요. 억각 동의각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 또는 아예 억각 동의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은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